예, JBC 뉴스 5월 28일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강금 1155일째입니다. 1155일째. 자, 최근에 이제 미통당에서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을 안해 가지고 거구 세력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미통당에서는 또 최근 나오는 게 이 보수와의 결별, 보수와 선긋기, 보수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제 보수는 낡은 틀이다.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대로 또 이 자유우파와도 이제는 결별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얘기 나오는데요. 그 얘기는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김종인 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큰 틀을 보면요, 지금 이 보수를 버리겠다. 그리고 자유우파 국민들은 거구다. 저번에 이제 이 자유우파 국민들과 보수를 한 케이스에 담아가지고 버리겠다는 건데요. 김종인 할배, 김종인 씨, 김종인이 그럼 앞으로 너네들은 총선을, 대선을 또 다가오는 보궐선거를 어떻게 치를 거냐? 대한민국 이 보수파 국민을 버린 상태에서 너희는 누구하고 총선을 치르고 누가 갈 거냐? 북한에 있는 저 김정은 집단하고 선거를 치를 거니 아니면 문재인 좌파 독재 속으로 들어가지고 선거를 치를 거니 도대체가 좌금의 미통당에서 일고 있는 보수 패기론 또 자유우파 국민을 향한 이 거구와의 선긋기 거기에 나아가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애들 자체의 정체성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싸워야 할 우리 눈앞에 적은 바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눈앞에 두고 지금 김종인 할배의 노망시킨 그 발언들 그리고 미통당 사탄파들의 후예들 위장 출세 기회주의 후세들이 펼치는 그 말의 향연에 지금 역겨움마저도 나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선소리 하겠습니다. 까기보다는요, 그냥 이제는 선소리로 대처하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영감탱이 그 노망 들은 양반 좀 분석하려고요. 책 사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권력은 없다. 대통령들의 지략가 김종인 해고로 해가지고요. 빙신 꼴값 들고 앉아 있습니다. 대통령들의 지략가 이 지가 한 명입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오늘 쭉 봤어요. 한마디로 이 가짜는 책입니다. 가짜는 책. 가짜는 책이에요. 이 나이가 들면요. 흔히들 입은 닫고 지갑은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나이가 들면요. 그래도 저자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손주고 그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귀족 집안입니다. 이 나이가 들면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품격이. 이제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예를 들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박 대통령이 표현하지 않고요. 박근혜 표현하다고 글을.
김종희, 박근혜가 네 친구가, 예? 저자는 그 글 내용을 보니까요, 아주 건방지고, 소위 니 똥 굵다, 니 잘났다, 이게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책을 오늘 읽으니까요, 제가 눈이 버립니다. 저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내년 4월까지 봐야 되고요. 저런 자. 이 저자가 오늘 자기 책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요. 뭐, 좌파 갔다가 우파 갔다가 좌파, 우파, 왔다리 갔다리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입니다. 저 기회주의자를 누가 청구했느냐? 민통당에서. 바로 한교안입니다. 한교안이가 기회주의의 진영이죠. 자, 만약에 김종인이가요, 2016년도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은 선거대책본부장, 그때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 영입돼 가지고, 그리고 선거를 이제 더불어민주당 선거를 김종인이가 주도했습니다. 그때 이 김종인이가 주도하면서 이 전체 얻은 득표율이요, 민주당이 123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 122석이 얻었습니다. 민주당이 제1야당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제1야당이 되지 않고 제2야당이 되고, 또 김무수이가 이 도장 들고 튀기지 않았으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자체가 이미 좌파들은 찌그러들고, 어찌 보면 이 대한민국에서 이 좌파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본을 줬던 그 첩자가 저는 김종인을 봅니다. 사람이요, 이 살아온 간상에 얼굴에 다 살아온 매력이 보입니다. 저 김종인이 얼굴이나요, 뭐 이런 얼굴이나 개찐도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얼굴이 좋습니까? 김종인 얼굴이 좋습니까? 예? 저는 똑같다고 봐요. 자, 저는 얼굴형이나 저의 얼굴 형태는요, 아주 노욕에 들어있고 죽어도 곱게 못 죽을 상입니다. 김종인이가 최근에 이야기했던 보수 이 폐기론요, 이 폐기론은 지금으로부터 타임머신을 타봅시다. 6년 뒤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4년 뒤로 돌아갑시다. 4년 뒤로 딱 돌아가 봅시다. 4년 뒤에 그때 비상대책위 대표직을 8월 달입니다. 2016년 8월 달에 김종인이가 이제 그 자리를 그만둘 때, 시대가 예전처럼 이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정체성이란 말이 맞을 수 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바뀌어야 된다라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선소리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바뀌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을 하지 못하고 또 영원히 2, 3류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투가 이제 김종인이 당시 얘기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또 다시 4년 뒤로 돌아와 봅시다. 시대 정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보수의 어떤 그 정체성을, 보수를 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에서도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은 더는 이념에 반응하지 않는다. 보수냐 진보냐 이념 나누지 말자. 보수라면 앞으로 서지 말자. 라는 게 이제 김종인의 팩트입니다. 그때 당시 더불어민주당에게 4년 전에 했던 얘기가 지금 정당이 바뀌었고, 그 말 대비는 뭐냐면 보수와 진보냐의 어떤 그 개념적에서 바뀐 것 같습니다.
김종인의 그 얘기 자체는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레파토리. 근데 참 의문스러운 거는요, 어떻게 저런 자를 한교안이는 선거대책본부장에 영입시켰고, 또 주호영이 원내대표는 저자를 영입시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공을 들였고, 또 지금 현재 이 미통당 사탄파들의 후예들은, 당선자들은 저자의 어떤 당 대책위원장을 맡기를 바랄 거예요. 저는 팩트 체크해 볼 겁니다. 김종인이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역임할 때와 지금 현재 이제 이 미통당의 대표를 역임했을 때 그 발언의 차이들, 그 발언의 미세한 변화들을 다 팩트 체크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리얼하게 까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꾸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남편이 가족에게 잘 못한다고 남편을 바꿉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이 말 안 듣는다 자식을 바꿉니까? 마누라가 말 안 듣는다고 마누라 바꿉니까? 저자는 그렇게 하고도 남을 자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이 칼럼을 하나 적었습니다. 칼럼 보신 분 있습니까? 칼럼 보신 분 있어요? 우리 오늘 아침에 제가 칼럼을 적었는데요. 이 교토에 가면요, 홍케 오와리아라는 이 교토의 유명한 소바집이 있습니다. 그 소바집은요, 올해 555년을 맞이했습니다. 1465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일본 교토에서도 굉장히 제일 오래된 소바 식당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세종이 아닙니다. 세조 11년에 문을 연 식당입니다. 그만큼 오래된 식당인데요. 근데 거기 가면 많이 놀랍니다. 우선 화장실도 예전에는 좁고 또 남들이 볼 것 같아가지고 민망스러웠고요. 또 이 안에 들어가면 또 뭐 다다미 방도 있고 뭐 이래 또 이 테이블도 있지만요, 좁고 뭔지 모르는 상당히 좀 한국 사람들이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또 맛도요, 그다지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 있는 예를 들어 뭐 분식집에서 주는 무 팍 갈아가지고요, 또 와사비 좀 이렇게 탁 해가지고 파 착 썰어가지고 이 소바 면 국물하고 비교할 때는요, 한국 게 훨씬 맛있고 좋아요. 근데 거기는 면도 좀 이래 덜 삶았는지 좀 뽀들뽀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국물 맛도요, 밋밋합니다. 근데 거기 일본 천황이 굉장히 그 집을 또 좋아하고, 그래서 이 홍케 오와야리 집 자체의 건물을 볼 때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한국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먹으려면 줄을 엄청 서거든요. 그 줄 많으면요, 건물 허물고 뭐합니까? 바로 또 막 1점, 2점, 3점 분점 내고요, 앞에 발레 파킹 하는 사람들 써가지고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막 뭐랄까, 한마디로 시장터 정도 이 복잡한 될 겁니다. 근데 그 자리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요, 그 홍케 오와야리 그 소밥집이 이 서양인들이 온다 해가지고 파스타 혹은 또 한국인들이 입맛에 맞는 맵고 얼큰하고 또 이런 그 메뉴판을 만들고, 또 일본인들의 말에 맞는 라멘 그 만들었다 그러면요, 저 집은 못 갈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김종인이라는 자가 미래통합당이 예를 들어 홍케 오와야리라는 식당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주 메뉴는 뭡니까? 미래통합당의 주 메뉴는 소바입니다. 소바. 아니 보수입니다. 보수. 보수고요. 홍케 오와야리의 주 메뉴는 소바입니다. 홍케 오와야리가 소바를 없애는 순간부터는 그 집은요. 555년의 전통을 그냥 파기시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이 보수를 폐기시킨다는 것은요. 미래통합당의 어떤 그 정당을 거의 파괴시키는 행위와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종인이라는 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은 2010년도에 더불어민주당 자기가 비상대책 대표가 있을 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념 정당에 벗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에 성공하지 못한다. 어이 빙신아, 더불어민주당 집권 성공했잖아. 이념에 집착해가지고. 야, 이 빙신아, 이념에 집착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라고. 이념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좌파의 이념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집권에 성공했지. 하기사 집권보다는 바로 당신 같은 자가 더불어민주당이 이 촛불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게끔 다 근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자의 이론은요 엉터리입니다. 자, 80대 노구가 시대 정신을 요구한다. 지금 시대 정신 어떤 정신이냐? 어이 김종인 할배, 너 홍대 가봤어? 에? 김종인 할배, 너 당신 뭐 젊은 애들이 가는 클럽바 가봤나? 에? 당신 80 노구 입에서 시대 정신이라는 말이 논다는 게 참 안쓰럽다. 당신은 시대 정신을 논하는 게 아니고 당신은 이 시대에 당신이 살아왔던 그 철학, 삶의 어떤 그 당신의 이 지식, 또 인간이 어떻게 살아와야 되는가의 그 길을 제시해 줘야 될 나이다고. 이 양반아. 시대 정신을 찾은 겨우가 보수 우파를 괴멸시켜야 되고 또 전면적인 세대 교체를 해야 되고 80 노역 먹은 너가 더블당 갔다가 미래통합당 왔다가 좌파 갔다 우파 갔다 왔다리 갔다리 했던 자가 무슨 입에서 세대 교체라는 말이 나오고 이럴까요? 우리가 이 시대 정신을 판단하는 것은요 역사관입니다. 두 번째는 현 시대에 대한 인식관입니다. 역사관과 현 시대에 대한 인식관은요 언제든 충돌을 합니다. 충돌. 역사관과 인식관이 서로가 합을 이룰 때 그때 시대 정신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요 지금 현재 이 미래통합당을 향해 가지고 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 해를 보면서 얘기를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통당은요 김종인이는 달을 보고 시부리고 있습니다. 달을 보고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미통당이 굳이 보수 폐기론을 주장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 보수 폐기는 언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미 2016년도 12월 9일 날 대한민국 보수는 죽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한 날입니다. 그 가결에 누가 앞장섰습니까? 바로 보수의 피를 빨아먹고 박근혜 정권의 피를 빨아먹었던 그 개쓰레기들
62명이 좌파와 손을 잡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결을 한 후 바로 바른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바른정당을 만들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따뜻한 보수니, 개혁 보수니, 중도 보수니 소위 계절을 틀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요, 보수는 저 사탄파들이 폐기시켰습니다. 우리가 암은덩어리를 적어야 됩니다. 미통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암덩어리를 제거해야만 보수의 새살이 돋아나듯이 살아납니다. 가장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 그저 보수 폐기 운운해가지고 국민 앞에 나타나면 마치 보수가 살아나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데요. 김종인 할배, 앞으로 제가 김종인을 이제는 내년 4월까지 좀 까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괜찮습니까? 뭐 잘하면 잘한다 해주고요. 아니면 까야죠. 김종인 할배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미통당과 보수는 엄연히 다르다. 그런데 왜 김종인 할배는 미통당의 그런 사탄파들이 잘못했던 보수를 파괴시킨 행위를 숨기고 왜 보수라는 그 자체에 대해 보수를 것이 마치 이 보수라는 이 용어 때문에, 이 보수에 집착됐기 때문에, 그 이념에 집착됐기 때문에 이 보수를 버려야 된다라고 시부립니까? 남대문에서 뺨 맞고 와가지고 동대문에서 화풀이 합니까? 보수가 화풀입니까? 보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수는 이념과 사상입니다. 우리가 소위 명사로 사용하는 게 보수랍니다. 차라리 김종인을 이런 말을 해라고. 이 대한민국의 보수의 어떤 상징은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건국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또 반공을 기초로 한 부국 강명, 이것이 대한민국 보수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 시장경제주의 원칙들, 이것이 또 보수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서 보수를 폐기시키자 하는 것은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폐기 처분해서 쓰레기통에 버리겠다라는 그와 일맥상통합니다. 자,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김종인이가 보수 운운하지 말고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이 촛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세력들이 촛불 혁명으로 무장해가지고 대한민국 역사와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기존 질서를 적폐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주의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오만한 독재, 177석을 얻어가지고 지금 상임위원장 자리도 독차지하겠다. 그리고 윤미향이 같은 정의연의 이 사기꾼, 앵벌이 어떤 단어를 앞에 넣더라도 모자라는 그 자를 보호해주는 저는 정당. 이런 정당에 대해서 싸우고 이런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또 이런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의 치부는 그대로 다 숨기고 오직 좌파, 우파의 보수의 얼굴을 껍데기를 벗기려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보수의 아버지라 일컫는요 에드먼드 버크가 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이 극단적인 시대를 할지라도 변혁은 문제 있지만 부분에만 한정해야 된다. 그 변혁이 시민적 정치적 집합체를 분리시키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이제 1789년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나면서 에드먼드 버크는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얼마만큼 그들이 기존 질서를 적폐로 몰고 또 역사 어떤 그 전통 문화를 해체시켜버리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혁명가의 그런 오만과 무지를 보면서요. 또 그 속에 있어서 음모, 그 속에 있어서의 어떤 잔혹한 숙청, 이런 공포 정치를 보면서 이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으며 시작한 혁명이
이 또한 또 다른 억압과 공포를 가져온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에드먼드 버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에드먼드 버크는 이 기점을 통해 가지고 바로 보수의 어떤 재정립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그대로 지금 적용된다 그러면요, 촛불 집회가, 촛불 혁명, 그들이 일하는 촛불 혁명은 자신들의 어떤 이 사회, 새로운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겠다고 하는데, 결국 촛불 혁명은 촛불 쿠데타 성격으로 변질이 되고, 또 촛불 혁명은 이 대한민국에서 잔혹한 음모, 숙청, 그리고 사회주의를 시키려는 하나의 그 세력으로 발전됐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존 질서를 파괴시킨 행위들. 즉 이들은 이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를 파괴시키고 파멸시킨 그 보수 우파를 소위 이 적폐로 몰고, 보수 우파를 친일로 몰고, 보수 우파를 토착 이 외구로 몰아붙이는 이들의 행위들. 그러면서 이들은 중국의 문화혁명보다 더한 지금 역사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에 대한 위험성들, 이 보수에 대한 이 가치를 지키지 않는 이런 그 프랑스보다는 영국의 헌정주의 입장 그 제도가 훨씬 좋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 보수에 나갈 방향들을 콕 집었는데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김종인 할배가 생각하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저들은 지금 촛불 혁명을 통해 가지고 또 177석의 슈퍼 야당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제 말아먹을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 있어서 김종인이가 보수 패견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김종인의 보수 패기로는 이해찬이가 지난 그 2016년도 말에 또 2017년도 초에 문재인과 함께 보수 개멸론과 같이 주장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봅니다. 즉, 이 문재인 정권 추종자들이 보수를 개멸시켜야 된다라고 목소리 높이면서 100년 장기 집권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김종인의 이 미통당의 이 결국은 보수 이 패기론은 이들과 함께 소위 접선을 이루는 프락치가 아니냐, 접선을 이루는 이중대가 아니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김종인은 이 좌파 부역자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유승민이가 26일 날 자신의 지지자 모임 인터넷 이 커뮤니티에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제가 우리 보수 쪽에 단일 후보가 돼 이 민주당 후보를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이, 유승민이, 네가 보수라면 중도 보수, 개혁 보수를 주장했는데 그러면 뭐가 진짜니? 보수 쪽에 단일 후보가 되겠다? 뭐가 진짜고? 김종인 할배, 유승민이가 보수 단일 후보가 되겠다, 민주당 후보를 반드시 이기겠다고 시부린, 참 꿈도 야무십니다. 그러면 김종인 할배는 보수 폐기를 주장하고 유승민이는 보수 대망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돼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미통당은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이미 앞서 얘기했다시피 사탄파의 사이비 보수의 이장 기회주의 보수의 길을 걸어왔던 게 미통당입니다. 사이비 이장 보수에 저는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합니다. 왜 후련하느냐? 바로 자기들 스스로가 보수가 아니다라는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 정신 똑똑 챙기세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민통당을 찍었던, 이번 총선에 찍었던 자들,
한쪽에는 태극기를 들고 한 손에는 미통당을 꼭 찔렀던 자들, 정신 차리라고 이 빙신들아. 그리고 앞으로 그런 자들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밥 먹자 하지 마세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난 그런 자들 안 만난다고. 예? 저는요, 이 0.01%라도 기회주의 속성이 있고 왔다리 갔다 하는 자들 안 만납니다. 왜? 이제 와서 김종인이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큰일 났다. 김종인과 또 다른 영감들, 아저씨들, 할배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삼촌들, 이모들, 고모들, 조카들, 동상들, 야, 이 빙신아 몰랐나고 저렇게 갈 건가? 당신들이 JB 이씨 뉴스만 눈깔이 똑바로 착 들고 봤다 그러면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총선 전부터 제가 했던 얘기가 안 맞는 게 있습니까? 저는 좀 안 맞추고 싶어요. 그렇게 좀 안 가기를 바라요. 그런데 다 그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JBC 뉴스는 우파 분열 방송이고 저 방송을 보면 조원진 대표 파림하는 방송이고 우리 공화당 파리하는 방송이고 저 방송을 보면 안 돼. 저 방송을 보면 시각이 좁혀져. 라고 시비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JBC 뉴스 사람들 많이 빠져나갔어요. 총선 때. 빠져나갔어요. 제가 뭐라 그럽니까? 가세요.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는 애견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뒤질 때도요. 맞을 때도 지 죽을 자리 알고 애견하면요. 덜 억울합니다. 그런데 백날 시부리 있는데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와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결의됐는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생각해야지. 당신 투표가 마지막이다고 이 양반아. 무슨 엉뚱한 소리를 샀어요. 그런 자들의 골빈 자들, 로브레인의 전형들. 아까 늘 그러잖아요. 지난 총선 5월 9일 날, 이야, 우리 공화당 당사 앞에서 보수파 파괴 정당 우리 공화당을 해체해라라고, 이야, 똑똑한 사람들이더구만요. 아주 이런 자들이나 김종인이나 이런 자들이나 보수 우파를 거꾸로 몰아버리는 그 세력들이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위장은 또 다른 위장을 낳고요. 배신은 또 다른 배신을 낳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아름다운 배신이고 김무성이 유승민의 배신은 아주 추악한 배신입니다. 요즘 이 정권 착한 부채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한 부채. 하이 병신아. 부채면 부채지 착한 부채가 어디 있냐고. 착한 부채는 뭐 내가 빚을 안 갚는 거가? 그래서 윤명이는 착한 사기를 한 겁니까? JBC가는 뭐 착한 JBC 뉴스는 착한 방송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예? 우리가 다른 집단의 정체성이 도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순화시키자라는 말 충분히 합니다. 또 부족한 집단의 확장을 막자면서 더 많은 애부자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이해해 가지고 애부자들의 정체성과 우리의 정체성을 조화시키자도 얼마든지 나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주의를 강조하는 주의자들, 또 성급한 급진주의자들, 비타협적인 극단주의자들, 또 독선적인 이론자들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근본적인 가치, 미국 공화당이 시대 정신을 반영해가지고 공화당의 어떤 보수적 가치 전통을 버립니까? 버려요? 그게 시대 정신입니까? 이거는 시대 정신이 아닌 기회주의 정신이고 이것은 국민을 속이려는 위장주의, 저는 그거로 봅니다. 김종인이라는 이 자에 대한 실체 바로 이겁니다. 이 자는 자기가 썼던 대통령을 자기가 만들고 자식을 했다. 아이고 잘났다. 네가 그래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잘난 대통령이 있었냐고, 이 양반아. 어? 자기 책에서 대통령에 대한 한껏 퍽하되 이 성찰 없는 이 전형적인 놀이배들의 모습입니다. 이 자는 툭하면 반말입니다. 반말. 네가 당신 뭐 대법원장 손주고 대학 교수 얘기만 하고 정치권에서 이따리 갔다리 하고 나이고 묻고 이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까? 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요, 눈 감으세요. 눈 감고 그냥 저기 가세요. 예? 그리고 이 자 예전에요, 이 좌파들한테 욕 많이 들어먹었습니다. 이 노무현, 김대중이를 주요 타결에 대가 조롱해가지고요,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러니까 특기예요. 그들을 조롱하면서 그들의 반대급부적인 하나의 그 소위 바람을, 역풍을 불게 하고, 또 그 역풍이 자기들의 어떤 마치 자신들은 차별적인 지식인 척하는 개쓰레기 같은 그런 모습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 공격하고, 알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뭐도 아니더라 라면서 이 대한민국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죄, 탄핵에 대한 어떤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한 사죄부터 해야 된다고 시부리면서 조롱하는 행위들. 이런 자 자체의 어떤 입에서 나오는 경제 민주화, 이런 자의 입에서 나오는 뭐 공룡, 어떤 하나의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사회주의적인 물체들, 그 정체성은 꼰대와 갑질의 시대적인 정신이 아닌 그 정체성입니다. 무능을 숨기면서 아니만 노리는 기회주의 정체성을 이 김종인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국민이라 그러면요, 가장 혐오스러운 그 패턴입니다. 이런 못됐고 허접한 정체성을 가진 인간이 사람을 바꾸고 정당을 바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기존 이 자유우파 국민들을 모욕적 발언을 하는 이런 행위들, 허접해지고 불행해진 어떤 모습들 보면요, 정말 이 자신의 정체성은 고귀하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은 시대 정신에 반한다는 그 외눈박이 김종인이 앞으로 JBC과 JBC 뉴스는요, 저는 김종인이를 세대게 공격할 겁니다. 당신 내 공격받을 준비돼 있지? 준비돼 있으면 한판 붙자. 내가 당신 같은 노역자들하고는 절대 안 질 자신 있다. 그리고 황교안 빨리 나타나라. 황교안이 저자를 끌어들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자가 지난 총선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이 비상대책 대표 역임을 하면서 저자가 더불어민주당을 압승을 시켜줬던 자입니다. 저자의 노력이 결국은 뭐 압승했다기보다는 저자가 그렇게 부역을 했습니다. 저는 자가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전통성을 그래도 지켜왔던 미통당의 대표라는 사실들, 미통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사실들 정말 역겹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은요, 우리 공화당으로 오세요. 자유우파 국민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당은 지금 한골 탈퇴 중입니다. 총선에서 패배했다고요? 패배가 아닙니다. 총선에서 패배가 아닌, 지금은 이 1보 전진을 2보 전진을 위해서 잠시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 공화당은 국민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 다시 탈바꿈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기다립니다. 김종인 할배, 게임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야 끝난 자입니다. 이만하면 됐어 없습니다.
제 사전에는.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당신 잘 끌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